서울 용산구 재개발 예정지 오후 5시 30분. 회색빛 하늘 아래 낡은 건물들이 철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공사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강민호 65세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을지산업그룹의 총수였습니다. 37층 높이의 을지타워 본사를 비롯해 전국의 12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오너였습니다. 김태수 비서 45세가 우산을 펼쳐들었습니다. 회장님,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차 안에서 둘러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네. 직접 걸어보고 싶어. 그는 공사장 펜스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10년 전 이곳은 작은 주택가였습니다. 아들 강준혁이 결혼해서 처음 살림을 차렸던 곳이었습니다. 강민호는 그때를 떠올리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펜스 너머로 낡은 컨테이너들이 보였습니다. 공사 장비를 보관하는 임시 창고로 쓰이는 듯 했습니다. 강민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김태수가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대답 대신 펜스 사이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김태수가 급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강민호는 컨테이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삼촌, 잠깐만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낡은 컨테이너 옆에 2명의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삼촌, 오늘 밤 저 컨테이너에서 하룻밤만 자도 될까요? 비가 올 것 같아서요. 강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10년 전 며느리 이수연이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너희들 몇 살이니? 저는 지우고요. 9살이에요. 얘는 제 동생 지민이에요. 쌍둥이에요. 여자아이 지민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민호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엄마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강민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아들 부부를 잃었을 때 갓 태어난 쌍둥이 손주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불에 타서 시신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자니? 지우가 컨테이너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3개월 전부터요. 김태수 비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3개월이나 이런 곳에서? 지민이 오빠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강민호는 두 아이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따뜻한 밥 먹고 푹 쉬어야지. 지우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왜요? 삼촌은 누구세요? 강민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란다. 다음 날 아침 7시 을지호텔 프레지던셜 스위트. 지우와 지민은 커다란 침대에서 깼습니다. 두 아이는 순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넓은 거실, 큰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전경,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아침 식사. 오빠 꿈 아니야? 지민이 오빠 팔을 꼬집었습니다. 아야, 꿈 아닌 것 같아. 그때 문이 열리며 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일어났구나. 잘 잤니? 두 아이는 경계하는 표정으로 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강민호는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아침 먹자. 배고프지? 지민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지우가 동생 손을 잡았습니다. 먹어도 돼요? 물론이지. 많이 먹어라. 두 아이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토스트, 계란, 과일, 우유가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한 입 베어 물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니? 강민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맛있어서요. 이렇게 따뜻한 밥은 오래간만이에요. 강민호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김태수 비서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아이들 옷을 준비했습니다. 고맙네. 식사가 끝나고 강민호는 두 아이를 욕실로 안내했습니다. 씻고 나와라. 새 옷도 준비해뒀어. 30분 후 깨끗하게 씻은 두 아이가 나왔습니다. 새 옷을 입은 모습을 보자 강민호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우의 이마에 작은 초승달 모양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지우 이마를 가리켰습니다.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니?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고아원? 네, 푸른나무 고아원이요. 거기서 9년 동안 살았어요. 강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0년 전 손주 중 남자아이에게도 이마에 초승달 흉터가 있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생긴 작은 상처였습니다. 고아원 이름이 뭐라고? 푸른나무 고아원이요. 근데 3개월 전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거리로 나왔어요. 강민호는 김태수를 불렀습니다. 태수 씨, 당장 푸른나무 고아원 관련 자료를 찾아주게. 그리고 이 아이들 출생 기록도 확인해 봐야겠어. 회장님, 혹시... 김태수도 눈치챘습니다. 강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손주일지도 모르네. 그날 오후 2시 을지타워 본관 회장실. 강민호는 책상 앞에 앉아 10년 전 사진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강준혁과 며느리 이수연, 그리고 갓 태어난 쌍둥이의 사진이었습니다. 탁탁탁 노크 소리와 함께 강민수 부회장 60세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고아 2명을 호텔에 묵게 하신다고요? 강민호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그 아이들이 우리 준혁이 아이들일 수 있어. 강민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10년 전 그 사고로 조카 내외와 쌍둥이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도 치렀잖습니까? 아이들 시신은 못 찾았어. 불에 타서 확인이 안 됐다고 했지. 그래도 이건... 강민수가 말을 잇지 못하자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지우 이마에 초승달 흉터가 있어. 우리 손주 남자아이에게도 그런 흉터가 있었지. 혈액형도 확인해 볼 거야. 형님, 혹시 누가 형님을 속이려는 건 아닙니까? 그때 김태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푸른나무 고아원 자료 가져왔습니다. 김태수는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강민호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푸른나무 고아원은 10년 전 7월에 개원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받아들인 아이들이 생후 3개월 된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이름은 지우, 지민. 출생일은 1995년 7월 15일. 강민호의 손주들이 태어난 날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형님, 이런 기록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강민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알 수 있네. 태수 씨, 오늘 안으로 검사 진행해 주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민수는 형을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민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민수야, 자네는 모르네. 그 아이들 눈빛을 보면 수연이가 그대로 살아있어.
강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이 착각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사흘째 밤 11시 을지호텔 스위트룸. 지우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 당황해서 강민호를 깨웠습니다. 할아버지, 오빠가 숨을 잘 못 쉬어요. 강민호는 벌떡 일어나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택시, 아니, 내 차. 김태수 비서를 급히 불러 서울중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우는 헐떡이며 숨을 쉬었습니다. 지우야, 조금만 참아. 곧 병원 도착해. 강민호는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원 도착 후 최민준 응급의학과 과장 42세가 급히 진찰했습니다. 폐렴입니다. 심한 영양실조와 면역력 저하로 합병증이 우려됩니다. 당장 치료해 주십시오. 혈액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은채 간호사 28세가 체열을 준비했습니다. 지우는 겁에 질려 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옆에 있어. 체열이 끝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최민준 과장이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혈액형이 RH-AB형입니다. 매우 희귀한 혈액형이라 수혈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강민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RH-AB형. 자신과 똑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아들 강준혁도 며느리 이수연도 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0.3%밖에 안 되는 희귀 혈액형. 이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제 혈액을 쓰십시오. 최민준 과장이 놀랐습니다. 보호자분도 같은 혈액형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체열해 주십시오. 회장님, 연세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김태수가 말렸지만 강민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괜찮아. 저 아이를 살려야 해. 체열실로 향하는 강민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오후 3시 병실. 지우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강민호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아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오빠 손을 잡고 졸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닮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물 좀 주세요. 지민이 깼습니다. 강민호는 물컵을 건넸습니다. 여기 있다. 고마워요. 지민은 물을 마시고 작은 가방을 열어 손수건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때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민호는 무심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10년 전 아들 강준혁과 며느리 이수연이 갓 태어난 쌍둥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을지타워 본관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을 뒤집자 며느리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우리 지우, 지민에게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자. 1995년 7월 20일. 엄마 수연, 아빠 준혁. 강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강민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지민아, 너희들 내 손주들이구나.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진 속 사람들이 너희 엄마 아빠니? 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우리 보관함에 넣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예요. 강민호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찾지 못한 손주들. 그 아이들이 살아있었습니다. 용서해다오. 할아버지가 너희를 못 찾아서 미안하다.
김태수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김태수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강민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지우와 지민은 강민호의 친손주였습니다. 이틀 후 오전 10시 을지산업그룹 이사회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강민수 부회장이 자료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 아이들을 손주로 인정하시면 회사에 큰 혼란이 옵니다. 민수야,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지우와 지민은 내 친손주야. 하지만 고아원 기록이 의심스럽습니다. 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사진 6명도 강민수 편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신중하셔야 합니다. 상속 문제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강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결정은 확고하네. 지우와 지민은 강씨 가문의 정당한 후계자들이야. 회의가 끝난 후 강민수는 사설탐정 박철호 50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푸른나무 고아원 전 원장을 찾아주게. 그 쌍둥이가 정말 10년 전부터 고아원에 있었는지 확인해봐. 이틀 후 박철호가 보고했습니다. 부회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아원 기록이 3년 전에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뭐라고? 원장이 은퇴하면서 낡은 기록을 정리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아이들 입소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강민수는 웃었습니다. 역시 사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7시 강민수는 을지호텔로 찾아갔습니다. 지우와 지민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삼촌이 할 말이 있어. 지민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작은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강민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아원 기록이 조작됐어. 너희가 정말 10년 전부터 거기 있었는지 확인이 안 돼. 지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거짓말 안 했어요. 그때 강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지금 뭐 하는 거야? 형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 아이들은 사기꾼입니다. 두 형제는 격하게 다투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가 짐이 되는 게 싫어요. 다시 컨테이너로 갈게요. 지우는 지민 손을 잡고 뛰쳐나갔습니다. 지우야, 지민아. 강민호가 뒤쫓았지만 엘리베이터는 이미 닫혔습니다. 강민호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형님. 강민호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중환자실 밤 11시. 강민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최민중 과장이 강민수에게 설명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응급 스텐트 시술을 했지만 상태가 위중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강민수는 자책했습니다. 김태수 비서는 경찰과 함께 지우와 지민을 찾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틀째 새벽 5시 강민호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지우, 지민, 어디 있나? 회장님, 아직 못 찾았습니다. 찾아. 제발. 내 손주들을. 형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강민호는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말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와 지민이 들어왔습니다. 옷은 비에 젖어 있었고 신발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두 아이는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디 갔었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지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 듣고 다시 왔어요. 우리 때문에 아프시면 안 돼요. 강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아. 너희만 있으면 돼.
강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DNA 검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민수야. 형님,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사흘 후 서울대병원 유전자 검사실. 이진우 교수 55세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혈액형, 유전자 마커, 미토콘드리아, DNA 모두 일치합니다. 지우군과 지민 양은 강민호 회장님의 친손주가 확실합니다. 강민수는 보고서를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 조카들이었습니다. 강민호는 동생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이제 우리 가족을 지켜주게. 네, 형님.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1년 후 봄 을지타워 옥상 정원. 강민호 66세가 지우와 지민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명문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수학시험 100점 받았어요. 지우가 자랑했습니다. 우리 지우 대단한걸. 저는 국어 100점이에요. 지민도 활짝 웃었습니다. 강민호는 두 손주를 번갈아 안아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할아버지. 지민이 말했습니다. 그래, 지우 지민 쉼터 개관식이지. 오후 2시 용산구 재개발 지역 30층 높이의 현대식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입구에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우 지민 아동 쉼터. 모든 아이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강민호는 리본을 자르며 선언했습니다. 이 쉼터는 거리를 떠도는 모든 아이들에게 문을 엽니다. 따뜻한 밥과 안전한 잠자리,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쉼터 내부에는 식당, 의료실, 침실, 도서관, 컴퓨터실, 체육관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지우와 지민은 신나게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정말 멋져요.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행복해질 거야. 저녁 6시 을지타워 회장실. 강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강준혁과 며느리 이수연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10년간 고아원과 거리를 떠돌았지만 기적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저녁 먹으러 가요. 지우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셋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강민호는 두 손주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강민수가 저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형님, 애들아, 어서 와. 작은 할아버지. 지우와 지민이 안겼습니다. 오늘 시험 잘 봤다며? 우리 천재들.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저녁을 먹으며 강민호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뭐해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내일은 놀이공원 갈까? 와, 좋아요. 두 아이가 환호했습니다. 강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공사장 컨테이너에서 하룻밤을 자려던 거지 남매. 그 아이들이 이제는 을지산업그룹의 정당한 상속자이자 무엇보다 사랑받는 손주들이 되었습니다. 강민호는 창밖 야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아, 수연아, 너희 아이들 잘 키울게. 약속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